안녕하세요. 2022년 컬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네살롱 디자이너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달 3월에 가장 첫 번째 타자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디자인 테크닉은 이제 에어터치를 활용한 섀도우 루츠 옴브레 디자인입니다. 일단 섀도우 루츠라고 한다면은 뿌리 쪽 같은 경우는 뿌리는 어둡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디자인 컬러가 들어가서 점점 밝아지는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뿌리에서 탈색모로 연결되는 느낌에 되게 자연스러운 음영감이 들어간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섀도우 루츠 디자인의 특징 및 장점 4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탈색모와 검은 머리에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모발과 탈색모에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 모발이 새로 자라도 뿌리 염색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탈색모 어두운 모발의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 영역에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듯이 쉐이딩과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음영감과 볼륨감을 이제 헤어 컬러로 연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일워크를 들어가기 위한 도해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 4등분인 센터와 이어 투 이어 파팅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앞머리가 있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부분은 또 따로 빼서 파팅을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백 부분 같은 경우는 센터를 먼저 나눠주시고 언더존도 따로 분리를 해서 디자인 시술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도해도를 보시면은 언더존 같은 경우는 안쪽에 받쳐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컬러 디자인이 너무 디테일하게 시간을 들여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섹션을 폭을 좀 크게 해서 3가지 섹션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섹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의 시술하시는 모량이나 또는 모질 이런 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해서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랑 백의 골든 포인트 밑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 또 되게 잘 보이고 잘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갈수록 섹션의 두께도 조금 더 얇게 들어가 주시고 개수도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이제 그 탈색의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뒤로 흐를 수 있도록 사선 섹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선 섹션을 타고 그 섹션 방향의 각도도 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와가지고 그 컬러가 뒤로 좀 흐름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얼굴을 감싸면서 이렇게 뒤로 잘 넘어갈 수 있게 사선 섹션을 사용해서 그런 느낌을 연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고객님들이 되게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제일 얼굴 앞쪽에서 되게 차이점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런트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 시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시술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커트선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질감 처리 단계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탈색을 하게 되시면은 모발이 굉장히 이제 부시시하게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미리 커트선을 한번 좀 더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섀도우 루츠 에어터치 같은 경우는 질감 처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질감 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에어터치를 할 때 섀도우로 빠지는 그 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의 표현이 이제 강조가 되지 않고
에어터치를 하면서 그 빠지는 작업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 작업 전에 일단 질감 처리도 미리 해주시고, 또 이제 에어터치를 할 때 매끄럽게 좀 빠지면서 결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미리 머릿결 같은 것도 뭐 매직기나 드라이로 한번 결 정리를 하시고 나서 에어터치 탈색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호일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터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호일워크로 들어가는 섹션은 이제 앞에 보여드린 도해도를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일 작업을 하시고 탈색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탈색이 진행이 되었다면은 그 아래 이제 에어터치를 해서 빠지고 남은 그 섀도우 부분과 그 탈색을 하고 그 뿌리 쪽이랑 밑에 탈색모에 좀 붉어지는 경계선 부분에 톤다운 약재를 조금 도포를 해서 어두운 섀도우를 한 번 더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그 나머지 원래 갖고 있는 섀도우의 모발이 원래 이제 검은색이라면은 그 단계는 조금 생략을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염색을 했다가 조금 이제 갈색으로 퇴색이 되셨다거나 색이 조금 얼룩덜룩해서 지저분하다면은 한번 깔끔하게 그 섀도우 부분도 톤 다운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 호일을 빼고 나서 다시 섀도우를 찾아서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톤 다운 약재 같은 경우는 호일이 딱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골라진 부분에다가 약재를 도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색 작업이랑 이제 톤 다운 작업이 모두 고르게 다 발색이 나왔다 하시면은 이제 호일을 빼주시고 샴푸대에 가서 샴푸를 하고 그 다음 토닝 작업으로 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레시피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레시피 어떻게 들어갔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탈색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세이도 블리치 마스터 그 파우더랑 저희 6% 산화제를 사용을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1대2 비율로 파우더 1, 산화제 2 이런 비율로 들어갔고, 그 처음에 호일워크 에어터치를 해서 한번 탈색제를 딱 도포를 한 다음에 시간을 방치해서 이제 그 약의 작용 시간이 끝났을 때 한번 약재를 싹 걷어내서 그 다음 재도포를 해서 조금 더 그 탈색모의 베이스 레벨을 높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토닝 약재, 그 색을 입히는 약재를 레시피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세이도 얼티스트 라인의 토프 그레이지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토프 그레이지 컬러는 제가 얼티스트 라인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 얼티스트 토프 그레이지 컬러가 조금 색이 오묘하고 차분해가지고 탈색 후에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은은한 베이지나 브라운 같으면서도 붉은기도 많이 없고 좀 애쉬 느낌도 나서 제가 좀 추천을 해서 실제 시술하신 고객님들 중에 모두 다 되게 반응이 좋았던 컬러입니다. 그래서 토프 그레이지 9레벨과 7레벨을 4대1 비율로 섞어서 했는데요. 일단은 이 토닝을 할 때 탈색모의 색이 너무 이렇게 확 먹어서 어느 한 곳은 갑자기 딥해지거나 어느 한 곳은 또 색이 안 먹고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 9레벨을 메인으로 해서 얘를 4로 했고 얘를 1로 이 비율로 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제 같은 경우는 3%랑 에멀전 중화제를 1대1로 믹스를 해서 총 연모제 1제의 2배가 되는 비율로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아마 염색을 하실 때 조금 중화제를 사용해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생소하게 염색할 때 좀 중화제를 사용한다고 이러면서 조금 처음 접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중화제를 가끔 이렇게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일단 중화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액상 타입을 사용을 할 때도 있고 크림 타입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중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닝 작업을 할 때 보통 샴푸대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묽게 타서 샴푸대에서 색소를 조금 빠르게 골고루 돋보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토닝 작업인데, 요런 액상이나 에멀전 요런 타입의 중화제로 그런 토닝 약재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에멀전을 하기 위해서 탄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토닝하는 약재가 묽지 않고 조금 꾸덕꾸덕한 제형이라고 한다면 샴푸대에서 약재를 토닝을 했을 때 어느 한 곳에는 발리고 또 안쪽에는 조금 발라지기 쉽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어느 한 곳은 색소가 확 먹고 어느 한 곳은 색소가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조금 얼룩지면서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토닝을 할 때는 조금 묽은 제형을 만드는 게 에멀전 하기에는 유리해서 그런 액상이나 에멀전 타입 이런 중화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화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중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산화력이 1% 안팎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탈색모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손상이 많이 돼 있고 이미 다공성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색소 침투가 이미 잘 되는 상태인데 굳이 산화제 그 산화력이 높은 약재를 써서 조금 오히려 더 손상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레벨업 같은 거는 줄이고 색소만 딱 쏙쏙쏙 침투시켜서 염색으로 인한 손상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색소의 유지력도 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중화제를 많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 산화제랑 같이 믹스를 해서 보통 산화력을 1에서 2% 정도대로 맞춰서 쓰는 편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화제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은 앞에 제가 설명해드린 시술 프로세스들을 바탕으로 직접 한 작업물 사진들인데요. 일단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거는 전반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연결감이랑 그라데이션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형태 이런 음영감을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물 같은 경우는 뭐 하이라이트나 발레아주 터치 이런 다른 테크닉은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에어터치만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런 섀도우의 길이나 양을 조금 조절을 해서 모양적인 디자인적인 차이는 조금 만들어냈고 또 어떤 사진을 보시면은 섀도우의 양이 네이프나 턱선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 또 다른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뿌리에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고객님이랑 조금 상담을 하시면서 뭐 원하는 위치나 이 디자인이 유지됐으면 하는 기간, 뭐 섀도우의 양 이런 거를 조금 세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고객님이랑 같이 정하셔서 시술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발에 에어터치하는 테크닉을 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에어터치를 할 때 호일판을 사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실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두피에 딱 직접적으로 닿기도 하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서 목으로 딱 이렇게 받쳐주시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가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이 조금 플라스틱 재질이기도 하고 고객님들처럼 이렇게 몸으로 딱 버티고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움직여가지고 호일판이 조금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언더존 같은 경우는 섹션이 가로로 큼직큼직하게 들어갈 거라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섹션 한 개만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골든 포인트 위로 갈수록 점차 사선을 타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손에 잡아주시고 일단 한번 이렇게 좀 고르게 빗질을 해서 결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빗을 손에 받쳐서 같이 잡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포시 잡아주시는데 이때 이 잡는 위치는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하셨던 그 섀도우의 양과 길이가 되는 부분 그 지점까지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섀도우를 적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잡아주시면은 섀도우가 요만큼만 빠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섀도우의 양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멀리 잡아주셔서 섀도우의 길이가 이렇게 길게 빠질 수 있게 요거는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시술하시는 분이 그 섀도우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은 딱 90도가 되게 잡아주시고요. 이제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이 섹션에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바람은 찬바람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바람 풍량도 조금 센 거를 사용해 주셔야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섀도우가 빠졌는데 살짝 이렇게 덜 빠진 부분은 꼬리로 이렇게 조금 더 빼주시고 뭐 이렇게 이 위에 판넬을 손으로 잡고 또 아래 판넬도 손으로 잡아서 한번 이렇게 쫙 갈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쫙 갈라주시고 이런 쇠로 된 커트 핀셋을 사용하셔서 한번 분리를 해주시고 이 나머지 빠진 섀도우도 그 시술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밑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섀도우가 빠지고 나서 남은 이 부분에 이제 탈색약을 도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일판에 호일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고 여기 딱 두피에 밀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딱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탈색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도포를 할 때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다 도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 조금 잘 안 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들어서 밑에 한번 살짝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내려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을 도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조금 골고루 발릴 수 있도록 빗질도 같이 해주시면서 바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일을 이렇게 잡아서 이 끝부분에는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딱 각을 잡아서 빗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사선으로 들어갈 건데 처음부터 너무 가파른 사선을 타실 필요는 없고 점차 사선이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빗으로 살짝 빗어서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서
바람을 킨 채로 가시기보다는 여기 딱 도착을 해서 딱 각도를 수직으로 잡으시고 나서 바람을 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덜 빠진 아이들은 이렇게 꼬리 밑으로 살짝살짝 빼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양손을 사용해서 딱 갈라줍니다. 하고 이제 요 밑에 미리 고정을 해놨던 핀셋으로 요 나머지 잔머리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제 좀 에어 터치를 할 때 한 가지 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한 가지 곳에만 조금 바람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좀 흔들면서 바람을 주셔야 조금 더 빨리 머리를 빨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용 테크닉 호일인데 이런 호일을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요리할 때 많이 쓰는 쿠킹 오일을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쿠킹 오일 같은 경우는 요 폭이 뭐 3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딱 반만 접고자 할 때는 이런 테크닉 호일을 써주시면 좋고 만약에 조금 두상이 여기 요 백에 이 두상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호일로는 두 개로 들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 단으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그런 30cm 정도 되는 넓은 호일로 그냥 딱 이렇게 두 단으로 딱 들어가서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상이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섹션도 90도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높이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시고 다시 이 밑에 있는 핀셋을 빼서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에 탑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호일판을 사용을 하기가 힘든데 저는 또 약간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이제 요렇게 될 때는 거의 명치나 목 부분에 이렇게 좀 호일판을 갖다 대서 고정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질문에 호일에 탈색약을 먼저 바르고 모발을 대는 이유를 조금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그냥 먼저 이렇게 모발을 놓고 바르게 되면 그 안쪽에 탈색약이 조금 덜 발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좀 발라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안쪽까지 고르게 바르기 위해서 미리 한번 깔아놓고 그 위에 또다시 덧발라서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요구일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미용실에서 직접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뭐 문방구에서 흔히 저희가 사실 수 있는 하드보드지나 그 보드판 이런 거를 이제 덧대 붙여가지고 막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좀 사용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긴 머리 분들한테도 조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40에서 50cm 정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도는 이렇게 좀 높게 들어가지고 애초에 빗질을 할 때부터 이렇게 좀 높게 세팅을 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각도를 들면 마찬가지로 드라이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섹션의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도 들어서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좀 뿌리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빗살이 같이 달려있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바를 때 좀 안쪽까지 골고루 빗질하기 위해서 한 번씩 빗질을 해주기도 하고 가끔 이제 호일판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해서 머리카락이 여기서 좀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한 번 더 이렇게 빗으로 텐션을 주면서 딱 다시 밀어붙이면은 다시 원래 자리대로 붙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빗살이 달린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각도 잘 봐주시고요. 사실 이런 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많이 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목에다가 딱 저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딱 받쳐주고 이때 한번 쿠션처럼 깔아주고 이때 바르면서 이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드 쪽에서는 아까 그 도에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첫 단부터 바로 이렇게 사선 섹션으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와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들한테는 그 고객님들의 몸이랑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시술하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시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겪어보셨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잘 피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또 이런 에어터치를 하는 경우에는 되게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사선 섹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탈색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이런 디자인의 방향이 이렇게 얼굴 쪽에서부터 점차 뒤로 흐를 수 있는 이런 흐름감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당겨서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옆 섹션이 이제 들어가는데 얘네가 좀 이렇게 넘어와서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접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단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한 사선을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단에는 이제 가로에 가까운 섹션으로 마찬가지로 한번 빗질로 결 정리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쓱 쓸어서 내려옵니다. 빗은 먼저 빠지고 손으로 딱 섀도우의 위치만큼 잡아주시고 다시 드라이기는 수직으로 들어가서 바람을 줄게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랑 이 모발을 분리하실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분리하면 얘네가 자꾸 이렇게 딸려보내기가 좀 계속 딸려와서 얘네는 나눌 때는 계속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꽂아놨던 핀트 다시 가져와서 사용을 할게요. 또 탈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탈색약은 거의 이제 소복하게 덮일 정도로 조금 많이 도포를 해주셔야 탈색이 좀 고르게 되기 때문에 좀 두껍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부터 서서히 조금 기울기를 주면서 사선을 섹션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빗질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같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쪽 잡는 손에는 또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섀도우가 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바람을 줬을 때 얘네가 이렇게 쑥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다시 나눠주시고 다시 이 밑에 있는 핀셋을 빼와서 이쪽에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가끔 이제 요거 하시다 보면은 여쭤보는 게 이렇게 딱 힘있게 당겼을 때 고객님들이 아프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렇게 적당히 분리감을 주는 거는 고객님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아파하진 않으셔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미세하게 조금씩 앞쪽으로 당겨서 사선 방향으로 약을 도포해줍니다. 지금 하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섀도우 쪽이 타이트한 디자인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하는 경우는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고요. 약간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섹션을 좀 보여드릴 때 이제 이렇게 거의 끝쪽에 이렇게 잡으면 또 섀도우의 길이도 더 길어지고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끝쪽에 잡으면은 섀도우가 좀 섀도우의 영역이 많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중간 정도로 잡아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딱 적당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섀도우의 길이보다 이제 양을 더 많이 내고 싶다 하시면은 중간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감 처리를 해서 짧은 머리의 양이 더 많아지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 그런 길이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고객님이 갖고 있는 잔머리로 만드셔도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연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틴닝이라든지 레자, 슬라이싱 이런 질감 처리를 통해서 잔머리의 양이랑 길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섹션의 폭 같은 경우는 이 네이크보다 점점 촘촘하게 들어가고 있고 특히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백 섹션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편이라서 거의 호일의 개수가 사이드랑 백 전체가 거의 비슷하게 저는 시술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께서 시술을 하시면서 고객님의 모량이나 숱 같은 걸 고려해서 같이 개수를 좀 생각해서 시술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시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뭐 하시는 분이나 고객님 머리숱 모질마다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거의 이렇게 전체 하는데 빠르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조금 더 머리숱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서리빗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보시면 점점 사선이 더 가파라지고 더 앞으로 많이 이렇게 당겨져 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타시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 섹션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남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타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탑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를 이렇게 좀 올려서 들어가 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처지게 되면은 이 뿌리에 발려지는 뿌리에 떨어져서 발려지는 요 길이가 이렇게 처지면 여기가 너무 길어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도를 잘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 주셔야지, 이렇게 처지면은 여기가 너무 벌어져서 좀 보기가 싫어져요. 특히 이 부분은 고객님들도 이렇게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세이도 블리치 마스터 탈색약이 제형이 약재를 섞고 나면은 약간 생크림 같이 좀 부드러워서 이런 작업할 때도 되게 용이하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 섹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지면에서 수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높이 들어주시고, 이 모발이 거의 지면에서 수직 각도다 보니까 드라이기는 이제 거의 지면에 수평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이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의 목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받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다시 받쳐주는 위치를 바꾸고, 약재도 도톰하게 잘 발라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서 시술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일판을 사용하시면은 도포하기도 조금 편리하고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후에 호일도 많이 구겨지지 않아서 좀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남은 잔머리들, 요 섀도우 부분이랑 이제 여기에 이제 탈색약의 경계선이 되는 부분을 커버하는 톤 다운 약제 바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조금 손으로 들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혼자 작업을 하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하나씩 넘겨서 차곡차곡 넘겨서 이렇게 위로 조금 제껴주셔가지고 한번 핀셋으로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부분에 일단 약재를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빗질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은 여기 에어터치가 돼서 이렇게 분리돼서 호일 속으로 들어갔던 머리카락이 여기서 빗질하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빗질은 거의 최소화로 해주시고, 하더라도 이렇게 뿌리 가까이에서는 하지 마시고 밑에 쪽만 조금 이렇게 고루 도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이제 여기 뿌리 가까이 이렇게 빗질을 하다 보면은 탈색약이 묻은 그 모발들이 너무 이렇게 다 빠져서 자칫하면 조금 디자인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톤 다운 약재 같이 바르면서 요 호일에 경계선도 조금 같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살짝만 들쳐서 요 경계선,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핀셋을 하나 딱 뽑아서 하나만 딱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시 고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살짝 열어서 이 경계선 부분을 이렇게 살짝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덮어주시고, 이런 뿌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 발라주시고요. 여기 이제 섀도우 바르는 컬러는 이제 시세이도 내추럴 N5레벨 컬러인데, 이 컬러가 이제 너무 어둡지도 않고 조금 자연모랑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저는 5레벨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새로 뿌리가 자라났을 때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고객님 뿌리 색깔에 맞춰서 거의 비슷한 컬러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같이 살짝 커버를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남아서 그리고 이런 섀도우 톤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머리가 검은색이라면은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 단계를 생략을 하신다면은 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탈색이 되는 경계선만 조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커버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경계선이 보이지 않도록 턱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톤다운 약제까지 모두 작용이 완료가 되면은 호일을 빼시고 샴푸대로 가셔서 헹군 다음에 토닝 약제를 돋보여서 색을 입혀주시면 끝입니다. 일단은 가발에 보여드리는 시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모델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오늘 직접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직접 모델에게 시술을 해봤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비포 그리고 중간에 탈색 작업만 한 상태 그리고 이제 토닝까지 모두 완료한 애프터 사진입니다.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염색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으셨던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고 사진은 이제 앞에 보여드린 에어터치 기법으로 탈색 2번 그리고 뿌리 섀도우 톤다운을 진행을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놓았고요. 토닝도 앞에 보여드린 레시피대로 토프 그레이즈 컬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이라고 하셔가지고 디자인이 유지되는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뿌리의 섀도우의 양을 여기까지 이렇게 좀 넓게 가져가지 않고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간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몇 개월 정도 지나서 머리가 더 자란다면은 그 앞에 보여드린 다른 작업물 사진처럼 그런 형태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유지력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도에도 섹션을 참고해서 똑같이 에어터치를 진행을 했고 앞머리 쪽은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서 뒤로 흘러가는 것이 좀 더 잘 표현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제 보실 거는 이 뿌리랑 탈색모가 이렇게 완전 선처럼 경계지지 않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섞이는 모습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신생모가 자라도 어색하고 지저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번 하시면은 1년 정도는 진짜 거뜬히 유지를 하실 수 있고 이 밑에 탈색모에 계속 색만 입혀주는 토닝 작업만 꾸준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해서 많이 시술을 해드리는 편이고 특히 좀 이제 펌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탈색을 하셔가지고 펌을 할 수가 없는 모발 상태이지만 이렇게 음영감으로 조금 쉐이딩과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볼륨감을 있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객님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 탈색모 같은 경우는 토프 그레이즈 컬러를 사용을 해서 샴푸대에서 토닝을 했고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닝을 할 때는 이제 계속 좀 에멀전을 하면서 안쪽에 좀 안 발라진 부분은 없는지 색이 좀 덜 먹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조금 색이 덜 먹었다 싶은 분은 이렇게 손의 체온으로 조금 핸들링을 많이 하면서 색이 좀 잘 먹어서 좀 얼룩지거나 덜 먹는 부분 없이 고르게 좀 색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한 지 한 4, 5일 정도 지난 컬러인데도 물 빠짐도 크게 없고 되게 유지력도 좋고 되게 은은하게 좀 차분하게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랗게 튀던 탈색모에 토프 그레이지 컬러를 넣어서 조금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스타일로 연출을 했는데 이런 토프 그레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둡지도 그렇다고 너무 밝지도 않게 좀 적당히 유지를 하면서 튀지 않고 좀 우아하고 차분한 스타일을 조금 내기가 좋은 컬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루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도 예쁘시고 커트선의 각을 살려서 조금 스트레이트로 스타일링을 해도 충분히 다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오늘 컬러 크리에이터 라이브 방송을 제일 첫 타사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처음 준비하는 거기도 하고 가장 첫 순서라서 조금 준비하는데도 많이 걱정도 되고 많이 긴장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을 조금 공유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팀에게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런 제 시술법이 좀 많은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컬러 크리에이터 인스타 계정에 가시면은 제 인스타도 나와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인스타 DM으로 많이 여쭤봐 주시면은 최대한 많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매달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다음 4월에 또 저희 양미에어 고유 실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이렇게 늦은 방송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